수업을 합시다. 이거는 화장실에 가고 싶을 것 같은 그런 기분. 휴지가 없다. 이게 진짜 너무 싫어. 자, 오늘 발전의 조절을 마무리하지. 자, 저번에 했던 거 잠깐만 복습하고. 다 있어도 아니야. 자, 우리 저번에 했던 게 일단 후성유전에 대한 얘기 좀 했었는데, 후성유전이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염색질 변형을 통해 형질이 유전되는 현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후성유전에 해당하는 게 첫 번째가 히스톤 변형. 히스톤 변형 중에서도 히스톤의 아세틸화. 그 다음에 히스톤의 메틸화. 자, 이런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자, 이건 두 가지는 뭐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DNA 메틸화. 자, DNA 메틸화는 주로 CPG 아이들, 주로 이제 CPG 섬 부분에서 일어나죠. 근데 CPG 섬이 주로 프로모터 인근에 있잖아요. 자, 그래서 CPG 섬에서 여기 있는 사이토신 5번 염색체, 5번 탄소, CPG 섬에 있는 주로 5번, 우리가 사이토신이라는 염기에 5번 탄소를 주로 메틸화 시켰죠. 자, 이렇게 메틸화를 시키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사인자의 접근이 힘들다. 그 다음에 억제 단백질들, 억제 복합체, 좀 이제 MBD 단백질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게 되거든. 그래서 염색질을 응축시킨다. 그래서 이질 염색질화. 자, 이렇게 해서 주로 전사를 억제를 시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DNA 메틸화의 과정인데, 그럼 우리가 이제 DNA 메틸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X 염색체 불활성화가 있었다, 그지? 포유류. 이 포유류 암컷에서 X 염색체 중 DNA 메틸화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응축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우리가 이제 바소체라고 부르게 되죠. 바바디. 바소체. 자, 그래서 포유류 이상에서는 유전자 투량 보상이 있었다 했죠. 남자하고 여자에서 성염색체 개수 차이 때문에 여자가 X가 하나 더 많아서 이 X 염색체 하나를 불활성화 시켜야만 그 생물 종에서의 전체적인 유전자량이 우리가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바소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때도 이제 DNA 메틸화를 이용해서 바소체를 만들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지? 그 G. G라고 써, G라고 써 이렇게? 유전자 가지. 그 유전자 각인이죠. 자, 유전자 각인이 있었다. 유전자 각인. 유전자 각인은 부모 중
자, 부모 중에 어느 쪽 유전자를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이 비대칭적으로 억제되는 경우였죠. 그죠? 아빠 걸 물려받느냐, 엄마 걸 물려받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가 DNA 메틸화를 통해서 유전자 발현이 촉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 중에 어떤 유전자를 받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유전자가 발현되냐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주로 언제 일어나냐면 생식세포 형성할 때 그냥 막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라 생식세포 형성 시 이건 성별에 따른 차등점. 차등점 메틸화.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성별에 따라서 차등적 DNA 메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자 각인이 결국 일어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저번에 IGF2 유전자, 생쥐에서 IGF2 유전자의 각인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 IGF2 유전자를 A라고 하고 돌연변이 IGF2 유전자를 A'이라고 했을 때 자, 암컷하고 수컷이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 이 암컷도 AA'이고 수컷도 AA' 이형 접합인데 여기서 아빠한테 뭘 물려받았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활성화되어 있잖아. 여기는 비활성화고 아빠 것만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려받으니까 그럼 이 암컷은 결국에는 돌연변이가 발현되죠. 이 돌연변이가 발현되게 되면 난쟁이 생쥐가 돼. 난쟁이 생쥐. 이게 원래는 생장에 관련된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난쟁이 생쥐가 돼요. 뭐 난쟁이 생쥐가 됐다고 해서 뭐 얘가 뭐 생식이 불가능 그런 건 아니야 또. 생장이 잘 안 되는 것 뿐인데 얘는 이제 정상 생쥐로 성숙을 하게 돼 있대. 근데 얘네들이 이제 생식세포를 만들 때 그럼 얘가 이제 A라고 하는 생식세포와 A' 얘도 마찬가지 A라는 생식세포와 A'을 만들 때 요때 이제 우리가 재각인이 일어난다 했죠. 재각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에서 물려받을 때 각인이 되었던 것 말고 자신이 암컷이냐 수컷이냐에 따라서 다시 재각인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불활성화. 여기는 활성화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는 활성화. 아빠한테서 A'을 받았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된 것이 그대로 자신한테 가는 건 아니고 자신이 암컷이면 자신의 난자가 만들어질 때는 아빠의 활성화된 A'을 다시 또 여기서 재각인을 시켜서 자기가 만드는 모든 난자에서는 전부 다 불활성화 시켜버리는 거죠. 이때.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유전체 각인.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너희들 이제 선생님이 나눠진 프린트에 뭐 별다른 예시는 없었지만 전이인자의 이동을 봉인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또 사례가 있었어요. 전이인자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중에서 막 염색체를 넘나들면서 이동하는 애들이 있거든. 근데 이런 전이인자들 때문에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나. 그래서 이런 전이인자들을 아예 메틸화를 시켜서 불활성화 시켜버리면 이동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전이인자들의 이동에 따른 돌연변이도 막아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메틸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7페이지, 28페이지 자, 우리가 그 다음 지금 하고 있는 게 발변의 조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여기 이제 염색질 수준에서의 조절이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만약에 염색질이 전사 가능한 상태로 풀어지게 되면 진정 염색질로 풀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는 전사계시 복합체를 만들 때 또 우리가 전사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 했지, 그죠? 그래서 전사계시 복합체를 만들 때 세포마다 이 세포 특이적 반응은 세포마다 왜 발현되는 유전자의 종류가 다르냐?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똑같잖아. 근데 우리가 세포마다 왜 이 유전자를 발현할 수 있는 세포가 있고 발현할 수 없는 세포가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전사인자의 조합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죠? 어차피 전사인자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전사인자가 발현이 돼야만 전사인자라는 단백질을 통해서 그 하위 유전자의 발현을 영향을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전사인자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발현되는 전사인자가 다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전사인자의 조합이 다르다. 자, 그래서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발견되는 유전자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알부민 유전자를 발현하기 위한 전사인자의 조합, 크리스탈린 유전자를 발현하기 위한 전사인자의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세포들마다 발현하는 전사인자의 조합이 다르면 결국에는 세포마다 발현되는 유전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내용이 그랬잖아. 그러면 이 전사인자는 도대체 누가 또 조절을 발현해주냐, 발현을 또 조절해주냐. 그래서 이거에 또 상위 전사인자들, 상위 조절 유전자, 더 상위 조절 유전자.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 올라가 보면 핵심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이 달라진다고 했었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원래는 너희들이 그 다음 단원의 초파리에 발생해서 좀 배우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살짝 뛰어넘고 이제 생명공학으로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정비가 돼 있어 있대.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요거는 우리가 이제 30페이지 내용부터가 오늘 새로 나오는 내용인데 실제로 요 30페이지나 31페이지 내용은 너희들 선생님의 프린트에는 없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왜 이거 겨울방학 때 수업했던 내용이거든, 그죠? 근데 왜 이거를 내가 실어놓냐 하면 너희들 앞에서 이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위 중에 뭐가 있어요? 호르몬하고 신경계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혹시나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단원을 연결해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내가 이 단원도 가르치고 이 단원도 가르치면 나는 그러면 호르몬 단원에서 만약에 여기 발견의 조절에 필요한 내용들을 살짝 엮어갖고 단원 통합형 문제를 만들 수가 있거든. 근데 지금 가르치는 분이 다르잖아, 그죠? 두 분이 얼마나 의견의 통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런 단원 통합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약간 의문이 들긴 하는데 혹시나 몰라서 내가 여기다가 써놓은 거 있대. 자, 우리 저번에 호르몬 배울 때 수용성 호르몬 말고 지용성 호르몬이 있었잖아요, 그치? 우리가 지용성 호르몬에 주로 뭐가 있었죠? 성호르몬, 그죠? 그 다음에 부신 거칠 호르몬, 보입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지용성은 아니지만 지용성 호르몬처럼 행동하는 게 갑상샘의 티록신이었어. 암인계 중에서도 티록신 같은 애들. 우리가 실제로 지용성 호르몬들이 어떻게 실제로 우리 몸에서 그 호르몬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냐를 배웠을 때 얘네들은 지용성이니까 세포막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얘 수용체가 세포질이나 핵 속에 존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우리가 수용성 호르몬들은 주로 G단백질 복합체, 세포막에 있는 G단백질 복합체가 받으면 G단백질 복합체에서 뭐 감마,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수용체가 있었잖아. 걔네들이 활성화되면서 뭘 활성화시켜줘? CAMP 있잖아. 고리화 요소 있잖아. 아데닌 고리화 요소를 활성화시켜줬잖아. 그럼 이 아데닌 고리화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CAMP가 PKA라고 하는 건 인산화 단백질이죠, 그죠? 이 인산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면 이 인산화 단백질이 뭐 세포막의 여러 가지 수송체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효소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유전자의 어떤 발현에 영향을 준다든지, 얘네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변화가 나타났었잖아요, 그죠? 이 호르몬들의 역할이 나타났잖아. 뭐 혈당을 높이라고 하면 여기서 혈당 높이는 기작이 또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호르몬의 역할이 나타났었잖아. 그래서 수용성 호르몬은 주로 이런 여러 가지의 대사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대사 수용체라고 불렀었지, 그죠? 여기 있는 G단백질 복합체를 대사 수용체라고 불렀었잖아. 근데 지용성 호르몬은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얘가 호르몬이 세포막을 동반하면은 일단 수용체와 결합을 하는 상태에서 이 호르몬 수용체 복합체, 이 호르몬 수용체 복합체를 만든 상태에서 이 자체가 바로 뭘로 이용이 되냐면 얘가 바로 전사인자의 역할을 해줘요. 전사인자의 역할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용성 호르몬들은 그렇지 않은데 지용성 호르몬은 얘가 들어와서 호르몬과 수용체 복합체가 형성이 되면 얘 자체가 이 전사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우리가 DNA에 보면 얘는 이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바로 HRE라고 하는. 자, 여기 우리 30페이지 맨 위쪽에 보면 DNA 특정 반응 요소. 이게 이제 뭐냐면 호르몬 반응 요소거든. 우리가 뭐 조절 요소 이런 말을 쓰면 DNA 일부 영역이었잖아요, 그죠? 야, 원거리 조절 요소, 근거리 조절 요소 이렇게 요소란 말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특정 단백질이 결합하는 DNA 영역에 사용되는 용어거든. 그래서 HR가 뭐냐 하면은 호르몬 리스판스 엘리먼트야. 그게 결국에 뭐냐면 요놈들이 결합하는 자리란 뜻이야, 결국에는 이때. 그래서 요놈들이 결합을 함으로 인해서 특정 유전자의 발현, 이 특정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지용성 호르몬들은 전사인자로 역할을 통해서 어떤 특정 유전자의 형질 반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수용성 호르몬하고의 차이점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형질 반응에 조절하고 그 다음에 호르몬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부분하고 연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고 내가 두 단어를 만약에 둘 다 가르친다면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내기가 쉽다는 얘기지 이때.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31페이지를 보시면 자 거기 31페이지에 보면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이게 이제 글루코코르티코이드가 우리가 원래는 우리말로 당질 코르티코이드였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주로 다른 대표적인 애가 코티솔 이런 애가 있었잖아. 그래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애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였어? 혈당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면역 기능을 억제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장기적 스트레스 때 주로 많이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수용체를 복합한 다음에 한 군데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군데에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 군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한꺼번에 여러 군데의 세포에서 요 동시에 이런 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요게 결합을 해서 만약에 보시면 GR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앞에 G자가 들어가면 뭐가 돼? 글루코코르티코이드 리스판스 엘리먼트가 되는 거지 이때. 거기 GR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가 글루코코르티코이드면 H에 이제 G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요놈이 결합을 해서 뭔가 혈당을 높여주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주는, 뭐 예를 들어 G 1번이 혈당 상승 유전자일 수 있고, 그 다음에 G 2번이 면역 억제 유전자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호르몬이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여러 유전자가 동시에 발현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걸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은 이 복합체가 여러 유전자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 이 동시에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게 그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원핵 생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현에 여러 가지의 우리가 단위 중에서 폴리시스토론의 구조가 있었잖아. 오페론 기장에서 하나의 프로모터에 여러 유전자가 공유하고 있었잖아. 그래서 여러 유전자를 동시에 조절하는 시스템이 오페론 시스템이 있었잖아, 그죠? 근데 진핵 생물은 유전자 하나마다 프로모터가 다 하나씩 있잖아. 그럼 유전자마다 따로따로의 조절 시스템이 존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와 비슷하냐면 이게 원핵 생물의 오페론 시스템하고 유사한 시스템이 됩니다, 이때.
이 원핵 생물의 오페론과 유사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단 하나의 호르몬의 신호를 통해서 여러 유전자를 동시에 통제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핵 생물은 아예 그 지착, 오페론이라고 하는 아예 그 기작을 갖고 있지만 진핵 생물은 그렇게 기작이 없잖아. 근데 이런 걸 통해서 여러 유전자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원핵 생물의 오페론 기작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32페이지가 이제 전사후 조절. 전사후 조절에는 대표적인 게 바로 스플라이싱이 있었다, 그죠? 전사후 가공. 자, 우리가 이거는 뭐 다들 알고 있죠, 그죠? 우리가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인트론을 잘라낸 상태에서 엑손의 조합을 통해 성숙한 mRNA를 만들지, 그죠? 그 전에 미성숙한 mRNA를 만들었다가 인트론을 제거시키고 엑손을 통해서 성숙한 mRNA를 만드는데 이때 결국에는 스플라이싱 과정을 통해서 이 스플라이싱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택적 스플라이싱. 용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잘 쓸 수가 있다. 선택적 스플라이싱. 나르트네이티브죠. 이게 선택적 스플라이싱이라고 부르거든. 요게 발견의 조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선택적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뭘 하냐면 엑손의 조합을 만드는 거지. 다양한 엑손의 조합이 생성이 되죠. 다양한 엑손의 조합이 예를 들어서 만약 여기처럼 1번부터 6번까지의 엑손이 있을 때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뭐 1, 3, 5의 엑손만 조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3, 5, 6의 엑손만 조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엑손의 조합이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다양한 엑손의 조합을 통해서 동일한 유전자에서 결국에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만약에 단백질 하나마다 유전자가 하나씩 존재한다면 우리 몸에 2만 개의 단백질이 필요하면 2만 개의 유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유전자의 수와 단백질의 수를 관찰하면 실제로는 단백질의 수가 훨씬 더 많거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냐면은 그럼 너가 유전자 수가 많은 게 좋아, 나빠? 나쁘지. 왜? 유전체 사이즈가 커지잖아. 유전체 사이즈가 커지면 핵 속에 집어넣기 힘들잖아. 그거 어떻게 다 관리해,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유전체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야. 효율적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효율적 조절. 하나의 유전자로 여러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가 유전자의 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유전체 사이즈를 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플라이싱은. 요게 너희들 아마 이번 시험 범위에 면역 단원도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 호르몬, 신경계, 방어작용 이렇게 돼 있잖아. 아직 방어작용은 수업 진도 안 나갔지. 그죠? 면역 시스템에서 항체를 만들 때 쓰잖아, 이거 대표적으로. 그리고 나와 거기에 너희들 교과서에 보면은 면역 작용에 교과서 넘겨보면 스플라이싱이 나와. 면역에서 항체를 만들 때 사례가 우리 항체가 이렇게 생겼으면 실제로 우리가 항원의 모양에 따라서 바뀌는 부위는 여기잖아. 이게 뭐라 그래요? 가변부잖아, 가변부. 여기는 안 바뀌니까 불변부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개의 항체가 필요해. 그러면 유전자가 100개가 있어야 돼? 아니잖아. 그럼 유전자 100개가 어떻게 다 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할 때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가변부로 뭘 일으켜? 스플라이싱을 만드는 거지. 네. 알겠어요? 항체 만드는 유전자는 하나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왜 다양한 항체를 만들 수 있느냐? 가변부에서 스플라이싱을 일으켜버리는데 그럼 불변부는 스플라이싱을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은 모양이 항상 만들어지는 거지, 이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체 만들 때 너희들이 교과 과정에 보면 스플라이싱을 통해서 항체의 모양의 변화가 생기는 걸 실제 교과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내가 또 이제 두 선생님이 잘만 의견을 맞추면 단원 통합형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고. 단원 통합형 문제를. 나는 이걸 내가 혼자 아르키니까 이걸 다 같이 연결해서 아르키지만 그래서 그런 게 혹시 나오게 되면 나는 이제 그런 걸 좀 단원 통합형 문제를 만들어주는 게 참 나는 보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 두 분이 그렇게 연결해서 만약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연결해서 단원 통합형 문제를 만들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봐. 그럼 안 되시지 않을까요? 아니 혹시 모르지 뭐. 두 분이 가르치는 게 어차피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야 교과서에서. 아니 우리가 파트가 다르지만 이쪽에 무슨 내용이 있고 저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야 교과서 보면. 그럼 슬쩍 가서 누가 더 선배지? 경민쌤. 아 이거 가르친 분이 더 선배였나요? 아 이금 쌤. 그래? 그럼 이제 후배가 선배한테 가서 선생님 여기 좀 이런 부분은 좀 연합해서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수지쌤은 절대 안 해요. 라고. 선생님 성격마다 다른 거지.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가서 얘기할 거야. 그럼 내가 선생님 이번 일하는 문제 이거 하고 연결되니까 이거 통합해서 문제 좀 만들면 안 될까요? 선배가 그러겠지. 네가 만들어. 경민쌤은 그래, 네가 만들어 그럴까봐 네가 만들어 그러면 또 만들 거 같아. 이 업무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럼 업무가 늘어나는 걸 또 감안해서 A씨 얘기 안 해야지. 경민쌤은 업무가 늘어나는 걸 좋아하세요. 만들고. 와 너무 잘 만들었는데. 와 진짜 시험 집에 프리해 와, 주실 진짜 때. 잘 만들었어. 아, 진짜 너무 집에. 재밌다, 와 이거 필요하지 않을 감탄. 나도 풀기 어렵다. 이건 해봐라. 진짜 문제 좋아. 나는 내가 푼 문제만. 저번에 나는 너희들 1학기 2차 고사에서 그 스플라이싱 돌연변이 스플라이싱이 아니고 뭐야 그거 스플라이싱 그 염기 서열의 돌연변이 있잖아. 네. 아우 그냥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어.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들인데. 그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이싱 부르는. 그럼 솔직히 아니 근데 1학기 1차 고사 때 마지막에 그 문제들이 쫙 있었잖아. 스플리싱 할 때 O'의 어떤 특정 염기서열 A 브랜치가 있었고 뒤에 3'에 나오는 특정 염기서열이 있잖아. 그런 부위에 만약에 돌연변이 일어나면 스플라이싱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런 걸 연결해서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문제 출제를 아주 머리가 아주 아이디어가 반짝이시는 분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원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실제로. 과학적 검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문제 어려워 없으려면. 자, 그 다음 거기 봐봐. 33페이지에 너희들 선생님이 이제 요거 하나를 예를 들었었거든. 거기 선택적 RNA 스플라이싱과 초파리의 선결적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내가 설명을 해주면 여기 내가 오타가 있어요. 여기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에 오타가 있는데 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암컷하고 수컷이 어떤 식으로 암컷이 되고 수컷이 되냐 이게 이제 그 보면 선택적 스플라이싱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암컷은 SXL 단백질이 만들어져. 근데 XY를 가지고 있을 때는 발생 초기에 SXL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그러면 여기 있는 발음도 힘들지. SXL 요 SXL 요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요게 거기 보면 트라이전자 있죠. 트라이전자. 여기 하위 유전자. XL이 좀 더 상위 유전자고 트라이 유전자가 좀 하위 유전자거든. 이 트라이 유전자에 스플라이싱 여기 영향을 줘요. 트라이 유전자의 스플라이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네 가지 인트론이 있잖아. 트라 단백질에 그죠? 트라 유전자에 보면 mRNA의 A, B, C, D라고 하는 네 가지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 SXL 단백질이 거기 보면 엑손 B에 달라붙어 버려요.
알겠어요? 얘가 x1, b에 달라붙음으로 인해서 x1, b가 잘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 x1, b에 저거에 영향을 줘서 x1, b가 잘려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거였대. 그래서 x1, b가 잘려나가게 되면 얘는 a하고 b가 없이 c하고 d라고 하는 x1 이렇게 조합이 될 수 있거든. 이때 XL 단백질이 여기 있는 트라 유전자의 스플라이싱에서 B라고 하는 엑손을 떨어뜨리냐 마느냐를 결정해줘 있대. 그래서 여기서 B라는 엑손을 쉽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ACD라고 하는 이런 엑손이 만들어지게 되거든. 근데 여기 보면 B라는 엑손에 뭐가 들어있냐면 조기 종결 코드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B가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B가 들어가 버리게 되면 여기를 발견시키다 보면 B에서 조기 종결이 일어나 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성숙한 트라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냥 짧은 폴리펩타이드가 만들어져 버리거든. 근데 여기 B라고 하는 엑손이 제거되고 조합이 되면 여기서 이제 정상적인 트라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 정상적인 트라 단백질이 만들어져야만 암컷 특이적 단백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위 유전자가 또 있어. DSX라는 하위 유전자가 또 있는데 이 트라 유전자의 스플라이싱에 SXL이라는 단백질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스플라이싱을 우리가 어떻게 일으키냐에 따라서 암컷이 되냐 수컷이 되냐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암컷 특이적 단백질. 단백질을 생성함으로 인해서 암컷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지. 자, 여기 보면 그럼 얘는 SXL 단백질이 없으니까 트라 유전자의 기본 스플라이싱이에요. 기본 스플라이싱. 그러니까 아무 영향 없이 그냥 하는 기본 스플라이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기본 스플라이싱이 되면은 D가 포함이 될 거 아니야. D가 못 잘려나가고 D가 같이 포함돼 버리거든. 근데 여기 이제 여기에 조기 종결 인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정상적인 짧은 펩타이드. 이렇게 되면 수컷 특이적 단백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타이거 쌤이 여기서 되죠. 근데 그럼 위에 어떻게 바꿔야 돼? 위에 수컷만 바꾸면 돼. 수컷은 SXL 단백질의 부재, SXL 단백질이 못 만들어지므로 트라 유전자의 기본 이거 쓰면 돼요. 그대로 쓰면 돼요. 이렇게 기능이 없는 트라 단백질 또는 짧은 펩타이드가 만들어지면 이건 기능이 없어. 기능이 없다고 이런 거는 정상적인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수켓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위에 여기 안 나와있지만 너희들 이거 SXL 단백질은 도대체 보면 왜 여기는 만들고 여기는 안 만드냐? 이게 똑같아.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위 유전자 할 때도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SXL 단백질을 만들려면 여기도 마찬가지 조기 종결되는 엑손을 잘라내고 여기는 조기 종결 코돈이 들어가 있는 놈을 못 잘라내. 그래서 얘는 XL 단백질을 만드는데 얘는 SL 단백질을 못 만들어.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트라 단백질에 대한 요 스플라이싱의 차이가 XSL 요 단백질 만들 때도 똑같이 일어나요. 똑같이.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면 요게 또 트라 단백질의 스플라이싱에 똑같이 영향을 주고 그런 식으로 돼요. 이게 이제 뭐냐면 이 SXL이 결국 상위 전사인자가 되는 게 상위 전사인자. 알겠어요? 상위 조절 단백질들이 하위 조절 단백질에게 영향을 계속 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번 스플라이싱을 통해 그래서 봐봐. 이게 원래 초파리는 성결정을 어떻게 하나? 성형세체. 그거 초콜릿 생각될 수 없지 않아? 이게 초파리잖아, 이 자식아. 이게 지금 초파리의 스플라이싱인데. 빨리 성형세체. 어? 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사람은 성결정을 어떻게 해?
Y의 유무잖아. 네. Y의 유무가 왜 Y 속에 성결정 유전자가 있거든. 근데 초파리의 성결정은 X의 개수야. X 염색체 개수. 알겠어요? 걔는 가소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걔는 가소체가 없어 포유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X 2개짜리하고 수커진 XY가 있으면 X 2개짜리는 초기에 SXL 단백질을 소량 만들어줘요. 근데 수컷은 초반에 SXL 단백질을 못 만듭니다. 알겠어요? X 염색체가 2개니까 얘는 2배가 더 많은 SXL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거든. 그러다가 발생 중간쯤 되면 미리 만들어둔 SXL 단백질이 아까 전에처럼 스플라이싱에 영향을 줘서 이거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X 염색체 개수가 결국에는 올라가잖아. 위로 4위로 올라가면 결국엔 X 염색체 개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위 유전자들이 저런 식으로 발현이 되면서 수컷과 암컷으로 이제 갈려지게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스플라이싱에 의한 발현의 조절 시스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겨서 이제 아마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같은데, 자, 마이크로 RNA하고 siRNA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좀 봅시다. 이 둘 다 노벨상 받은 거죠, 이때. 무조건 시험 나오고.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아니, 무조건 나오지. 이거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마이크로 mRNA는 2024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거고, siRNA는 2006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이때 생리의학상을 받은 건데, 둘 다 누구를 연구한 거냐면 예쁜 꼬마 선충. 예쁜 꼬마 선충의 연구를 통해서 RNA 간섭 현상을 둘 다 발견한 거예요. 이때 예쁜 꼬마 선충이 되게 유전학이나 이런 생리학의 연구에 되게 많이 도움이 많이 되거든. 왜냐하면 예쁜 꼬마 선충은 세포가 다 모든 애들이 다 959개가 정해져 있어. 성체는 무조건 세포 수가 959개인데 얘네들의 세포의 분화 과정이 다 밝혀져 있어. 그러니까 처음에 수정란으로부터 어떤 분화 과정을 통해 이 세포가 되고 이 세포가 되는 걸 다 알아냈어. 전부 다. 세포의 계보도가 다 작성이 돼 있거든. 이때.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을 되게 많이 이용해. 사람의 유전자와 40%도 동일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쁜 꼬마 선충을 되게 많이 이용해요. 몸이 투명하기 때문에 되게 관찰하기도 쉽고 그래서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 자, 먼저 여기 있는 일단 마이크로 RNA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떤 거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거 발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런 거야. 예쁜 꼬마 선충을 관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린포 유전자하고 린포틴 유전자하고 이 두 개를 이렇게 관찰을 했었거든 이때. 근데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얘 발현량이 많아지면 얘네들의 발현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자꾸 관찰되는 거야 이때. 근데 실제로는 린포틴의 mRNA 양은 줄어들질 않았거든. mRNA 양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발현을 자꾸 하면 얘가 굉장히 번역량이 줄어든다는 걸 확인한 거야 이때. 그래서 얘를 좀 더 연구를 한 거죠. 아, 이게 어떤 음성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림포 유전자가 림포틴 유전자를 뭔가 억제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먼저 처음에는 여기서 뭔가 단백질 같은 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요놈이 여기 와서 뭔가를 억제한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문제는 얘를 조사해보니까 얘가 난코딩이야. 얘 유전자 단백질이 안 만들어져. 알겠어요? 그리고 얘가 만들어지게 mRNA가 됨과 동시에 얘네들이 몇 가지 조각으로 나뉘어진다는 게 알게 돼요. 얘가 만든 mRNA가 쪼개지더라고요. 쪼개져서 60개짜리, 20몇 개짜리 이런 식으로 쪼개진다는 걸 알게 되고, 아니 얘는 뭐 단백질도 안 만드는 난코딩인데 그럼 도대체 얘가 어떻게 억제를 하지? 봤더니 여기서 만들어진 일부의 조각의 염기서열과 여기서 만들어지는 포틴의 mRNA의 일부 염기서열이 상보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하게 돼요. 이게 보면 둘이 이제 마지막에 전화를 통해서 염기서열을 불러. 야, 너 여기 있는 22개의 염기서열 불러봐. 내가 여기 3- 말단에 UTR에 있는 염기서열을 불러볼 테니까 딱 했더니 정말 완벽하게 일치를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 그러면 여기서 만든 이 RNA 조각이 여기 가서 상보적으로 붙구나. 그럼 여기 있는 이 RNA 조각이 여기 가서 상보적으로 붙어서 얘가 결국에는 번역을 못하도록 억제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어떤 번역을 억제하는 기작 중에 기본적으로 이 내가 발견하고자 하는 mRNA와
상보적 염기 서열을 가진 또 다른 mRNA가 여기 와서 결합해서 결국에는 번역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시큰둥해서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에게 없는 유전자거든. 설마 사람도 이렇게 하겠어? 했는데 연구를 통해서 사람에게도 있는 유전자에서도 마이크로 mRNA가 발견이 돼요. 예쁜 도마선 중에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발견을 조절하는 시스템 중에서 이런 마이크로 mRNA라는 시스템을 통해 발견이 조절되는 기작이 있다는 걸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너희들 오른 왼쪽에 있는 마이크로 RNA는 내인성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siRNA는 외인성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게 왜 내인성이냐고 하면 마이크로 RNA의 기본적인 염기 서열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몸속에. 알겠어요? 몸속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 자, 먼저 어떻게 되냐면 DNA로부터 여기 보면 이제 DNA로부터 이렇게 RNA가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RNA를 뭐라고 부르냐면 FRI다 알겠어요? FRI 마이크로 RNA야. 근데 너희들 알지만 항상 RNA는 중간중간에 상보적 염기 서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헤어핀 구조를 많이 형성을 하잖아.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죠? 출렁출렁하다가 비슷한 염기설, 상보적 염기설이 있으면 이렇게 마치 이중가닥처럼 이런 식으로 머리핀 구조를 형성하잖아.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맨 처음에 여기 말단을 끊어내. 이건 이제 지금부터 조립을 할 거거든. 그럼 말단, 이게 말단을 절단. 5-말단이나 3-말단. 말단을 절개를 해줘요. 이때 여기서 이 말단을 절개하는 효소가 바로 드로시아예요. 드로시아라는 효소입니다. 너희들 교과서, 너희들 선생님 프린트에는 안 나오지만 나는 드로시아 필기해 주셨어요. 필기해줬죠, 그죠? 나는 드로시아가 왜 중요해? 이 드로시아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서울대의 김빈대리 교수이기 때문에. 김빈대리. 서울대의 김빈대리라는 여자 교수가 있거든. 이 김빈대리 교수가 드로시아를 발견하고 이름을 드로시아라고 명명을 한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자 교수도 결국에는 이 mRNA, 마이크로 RNA의 어떤 역할에 어느 정도는 도움을 준 거거든. 그래서 원래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만약 노벨상을 받는다면 이 사람이 받을 거다 해서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교수 중에 하나였어요, 이때.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드로사가 여기 5-말단이나 3-말단을 절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핵 밖으로 빠져나와. 여기가 핵이거든. 근데 여기가 세포질이야. 자, 세포질에서 그 다음에 작용하는 게 이제 뭐냐면 다이서예요. 다이서라고 하는. 다이서는 좀 이따가 siRNA도 나올 거야. 알겠어요? 다이서라고 하는 놈이 요걸 조금 더 이쁘게 절단을 해. 그래서 여기를 절단해, 여기를 절단해서 요거를 이렇게 이중가닥으로 만들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중가닥으로. 대가리 절단하는 거지. 헤어핀에서 이 대가리 절단하는 거야, 다이서가. 그 다음에 이 중에 나머지 하나는 버려. 그리고 나머지 하나에 여기에 이제 뭐가 결합하냐 하면은 바로 거기 나와 있는 리스크 단백질인데 이 리스크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RNA 뭐라고 돼 있어요. 리스크라고. 이건 선생님이 아나 거기 말을 잘 안 써줬는데 여기 리스크가 뭐냐면은 RNA 유도 침묵 복합체예요. 이게. RNA 유도 침묵 복합체. 유도 억제 복합체라 했죠. 그래 뭐 유도 침묵 복합체는 유도 억제 복합체는 저기 있는 S가 사일런싱이거든. 자, 그래서 RNA 유도 침묵 복합체라고 하는 걸 불러와. 근데 여기에 이제 RNA 리스크의 제일 중요한 단백질이 아고 단백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뭐 아고라고 하는 단백질이 제일 유명한 단백질이 있어, 아고. 그래서 요 단백질이 리스크에 있는 단백질 중에는 제일 중요한 단백질인데, 요놈이 이제 거기 있는 단일 가닥 mRNA하고 우리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복합체를 형성해요. 요 복합체 형성한 상태에서 요놈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mRNA가 만들어지면 요놈이 이제 자기와 상호적인 mRNA와 결합을 해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자 여기서 siRNA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siRNA는 거의 100% 상호적이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호적이 있고 완벽한 상호적이 있는데 그래서 두 가지로 나뉘어지잖아. 그래서 거기 보면 좁은 범위의 결합은 뭐겠어? 일부 상호적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일부 상호적일 때는 번역을 주로 억제를 해줘. 번역을 못하도록. 그 다음에 좀 더 넓은 범위에 결합한다는 것은 거의 상호적인 염기설이 많다는 얘기거든. 그죠? 상호적인 염기설이 거의 완벽하다는 얘기야. 완벽한 상호적 결합. 이럴 때는 여기 안에 있는 리스크 안에 보면은 역시 핵산분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걔네들을 mRNA를 완전히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은 좁은 범위의 결합도 결국에는 번역을 못하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천천히 분해된다고 돼 있죠. 그죠? 거기 써있잖아. 거기 너희 선생님이 하는 건데. 나중에는 어차피 분해가 되는데 차이점은 초반에는 만약에 일부 상호적이면은 번역만 억제를 해줘. 그리고 완벽한 상호적이면 완전히 RNA를 완전히 분해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일부 상호적인 것도 천천히 분해를 시킨다는 뜻이야 이때. 어차피 다 분명. 그렇죠. 어차피 분해를 하죠. 근데 초반의 기작이 좀 다르다는 것뿐이고 안 그러면 두 개를 나눌 필요가 없잖아. 초반 기작이 조금 달라. 일부 상호적이면 초반에는 번역만 억제해. 근데 완벽한 상호적이면 아예 RNA 자체를 완벽하게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이때. 그러면 이게 아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mRNA에도 여러 개의 마이크로 RNA 아주 많은 종류의 마이크로 RNA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반대로 하나의 마이크로 RNA가 여러 종류의 mRNA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보통 지금은 알려진 게 보통 마이크로 mRNA 하나가 보통 한 100개 정도의 mRNA의 번역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 100개 정도니까 이 마이크로 RNA 하나가 보통 한 100개 이상의 mRNA의 번역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우리 지금 보면 우리 몸에 보통 한 유전자의 한 60% 이상은 mRNA에 의해서 번역의 조절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도대체 왜 할까 도대체 얘들아?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봐봐. 마이크로 mRNA를 만든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내가 우리 몸에서 어떤 특정한 단백질의 양 자체를 정교하게 농도를 조절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마이크로 RNA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특정 단백질 정교한 통제입니다. 특정 단백질의 생산량의 정교한 통제. 너무 많이 만들어줘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만들어줘도 안 되니까 이미 우리 몸속에는 발현하고자 하는 mRNA의 상호적인 마이크로 mRNA를 가지고 있는 DNA를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마이크로 mRNA를 발현시켜서 제가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아. 그럼 가서 결합을 시켜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우리가 특정한 단백질의 농도를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저 마이크로 RNA 잘랐잖아요. 다이서가. 근데 항구적인 마이크로 RNA가 있는 거죠. 근데 둘끼리 결합. 둘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근데 다 잘랐잖아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 리스크 단백질이 오면서 하나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를 제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리스크 단백질에 잡혀요? 아니면 그냥 사라져요? 하나 분해시켜 버리고 없어져 버려 하나는. 하나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이걸 분해시켜 버리고 리스크가 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 하나를 선택해서 걔를 갖고 복합체를 만들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필요한 mRNA에 가서 상호적 결합을 통해서 번역을 억제하게 되는 거지 이때. 자,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RNA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때. 그 다음에 siRNA 같은 경우, 이건 이제 외인성이거든. siRNA. 자, siRNA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외부에서 dsRNA 자, 너 살려봐. 더블 스트랜드 외부에서 들어온 더블 스트랜드 dsRNA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잘 봐봐. 우리가 이 dsRNA는 주로 바이러스로부터 유인을 한 거거든 이때 이런 거지. 자, 원래 이 전에 기자부터 보면 얘들아 바이러스가 먼저 RNA를 하나 집어넣어. 주로 레트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RNA를 갖고 있잖아. 유전 물질로 그죠? 그러면 이 유전 물질을 만약에 내가 숙주 안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 RNA를 대량으로 복제를 하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겠어? 주형 가닥이 필요할 거 아니야. 네. 뭐니 이등 아니야? 왜냐면 자신의 가닥을 이용해서 자신을 못 만들잖아. 네. 왜냐면 내를 만들려면 나와 상호적 가닥인 주형 가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주형 가닥을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dsRNA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dsRNA가 발견이 된다는 뜻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입자들이나 아니면 체계들에서 뭘로 우리가 인식을 하겠어? dsRNA가 발견이 됐다는 뜻은 그렇지 바이러스가 침입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왜냐면 우리가 dsRNA를 만들 일이 없잖아. 우리는 dsRNA를 만들 일이 없거든. 그럼 dsRNA가 발견이 딱 됨과 동시에 아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구나 그런 걸 반드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외인성이 되는 거야. 외인성. 바깥에서 누군가가 이걸 밀어 넣었기 때문에 dsRNA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놈을 또 인식하는 게 뭐냐면 다이서죠. 또 요걸 이쁘게 잘라. 그러니까 너 봐. 다이서는 마이크로 RNA로 작용하고 siRNA로 작용하는데 다이서가 기존에 있던 가닥을 자르게 되면 보통 염기서열이 한 20에서 22개, 22개 정도의 작은 조각이 형성이 되거든. 다이서의 역할은 뭐겠어? 리스크 단백질과 결합하기 좋은 알맞은 사이즈로 만들어주는 게 역할입니다. 다이서 역할은. 알겠어요? 네. 그리고 다이서는 지금처럼 이게 외인성이잖아. 그러면 이게 dsRNA가 발견이 되면 이 다이서 자체가 뭘로 인식돼? 이걸 외부의 바이러스가 침입했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다이서가 얘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그래서 요놈이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지면 역시 여기에 누가 붙어? 리스크가 붙어. 알겠어요? 역시 마찬가지 리스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하나를 버리고 역시 또 하나 남은 단일 가닥의 RNA를 통해서 역시 리스크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siRNA의 기원입니다. 기원. 그러면 결국에는 siRNA가 S가 이제 스몰이죠. 스몰 인터페어런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RNA 가지고 이렇게 siRNA 복합체를 만든단 말인데 그럼 이제 생각해봐. 그러면 똑같이 얘가 아까 전에 마이크로 mRNA처럼 자기와 상호적인 mRNA를 가서 거기서 번역을 억제할 거거든. 생각해봐. 저기가 어디서 온 거야? 저 RNA가. 바이러스에서 온 거잖아. 그러면 쟤하고 상호적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RNA는 누구 거겠어? 바이러스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얘가 결국에는 마찬가지 이게 바이러스 RNA. 바이러스의 기원이 된 mRNA지 결국에는. 분해시켜요. 얘는 거의 완벽한 상호성이야. 왜? 자기의 RNA 가지고 자기의 RNA를 절단하는 거 아니야. 그죠? 결국 이게 뭘 의미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RNA를 통해서 siRNA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이걸 역이용하는 거야. 네가 이거 집어넣었어? 알았어. 그러면 네가 집어넣은 RNA를 내가 이쁘게 다듬어서 내가 이걸 번역을 억제하는 걸로 역이용할 거야. 그래서 네가 우리 몸속에 막 밀어넣은 여러 가지 mRNA들이 발현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바이러스 mRNA 발현하려고 할 때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siRNA가 전부 다 가서 전부 다 바이러스의 mRNA 번역을 억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몸에서 이것도 일종의 면역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바이러스의 RNA를 역으로 이용해서 바이러스를 번역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이것도 예쁜 고마 선축을 이용해서 이것도 발현한 거거든.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근육 기능을 하는 유전자가 있어. 근데 이 근육 기능을 예쁜 고마선 중에서 근육 기능을 하는 유전자에다가 만약에 이걸 기능을 못하도록 막아버리잖아. 그러면 예쁜 고마선충이 이 정상적인 수축을 못하고 막 몸에 경련이 일어나. 알겠어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막 몸에 경련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걸 해봤냐 하면 여기서 근육 기능을 하는 여기 이제 mRNA가 있단 말이야, 그죠? mRNA가 있을 때 집어넣을 때 먼저 센스가다. 그 다음에 안티센스가다. 그 다음에 dsRNA 가닥을 집어넣는다. 이게 전부 다 RNA입니다, 이때. 그럼 잘 해봐. 센스 가닥은 얘하고 염기성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얘하고 염기성이 똑같으면 작용하겠어, 안 하겠어? 작용 안 하지. 그래서 이거 하면 근육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안티센스 가닥은 얘하고 상부적 가닥이잖아. 네. 그럼 집어넣으면 쟤하고 결합을 할 수 있잖아. 그죠? 네. 그런데 이걸 하더라도 일부의 기능만 못하고 되게 속도가 느리더란 말이야. 근데 dsRNA를 집어넣었더니 이거 완벽해. 기능은 어때? 그럼 뭘 할 수 있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보통 이걸 집어넣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잖아. dsRNA 집어넣었더니 완벽하게 빠르게 기능이 정말 빠른 속도로 기능을 억제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몸에서는 결국에는 주로 뭘 인식한다는 얘기야. 그치 이거지. dsRNA를 인식해서 뭔가 이거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이미 우리 몸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얘를 딱 집어넣었더니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저기 있는 이 근육 기능 유전자를 빨리 번역을 억제시켜버리거든. 그런 말은 결국 우리 몸에는 얘를 인식해서 뭔가 번역을 막게끔 하는 시스템 자체가 이미 몸속에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지. 몰랐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저 기작들을 알아낸 거지. 아, 우리 몸에는 원래부터 이런 애들을 인식해서 뭔가 이걸 이용해서 번역을 막아주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속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역이 억제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결국에는 siRNA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응용을 하면 그 맨 위에 보면 선생님이 너희를 뭐라고 써 있어? 실험적으로 유전자의 넉다운이라고 했죠, 그죠? 그죠? 거기 있잖아. 넉다운. 넉다운하고 넉아웃하고 다른데 넉아웃은 아예 유전자 잘라버리는 거예요. 크리스퍼 같은 걸로. 근데 지금 이거는 넉다운은 발현을 억제하는 거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우리 몸에서 어떤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됐어요. 그렇지. 근데 siRNA를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만든? dsRNA를 만들어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몸에서 알아서 잘라가지고 뭘 만들겠어? siRNA를 만들겠지 이때. 그럼 내가 실제로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억제하고 싶은 그런 유전자가 있을 때 dsRNA를 만들어서 걔하고 상보적인 dsRNA를 만들어서 집어넣게 되면 알아서 우리 몸이 그걸로 siRNA를 만들어서 발현을 억제하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한 유전자를 끌 수도 있잖아. 머리 인재가 아니야. 아니면 아직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를 이걸 통해서 유전자를 온오프 끔으로 인해서 이 유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유전자인지 알아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유전자의 넉다운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실제로 이제 이걸 이용해서 만든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약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때. 자, 그래서 요거 siRNA까지 둘이 이제 넘겨서 비교를 좀 해봅시다. 넘겨서. 자, 36페이지에 비교를 좀 해보면 마이크로 RNA하고 siRNA에서 기원은 마이크로 RNA는 이미 우리 몸 자체에 마이크로 RNA를 전사할 수 있는 DNA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몸에서 특정한 단백질의 어떤 양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한다는 얘기죠. 대신 siRNA는 외부에서 들어온 dsRNA를 기원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만들어진 게 siRNA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기능은 둘다 유전자 발현 억제하지만 생물학적 기능은 이 마이크로 mRNA는 좀 우리 몸에 되게 좋은 기능이죠. 여러 가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의 양을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는 거고 siRNA는 외부에서 온 dsRNA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극우와 상호적인 바이러스의 RNA의 번역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의 활동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siRNA의 역할이 됩니다. 이때. 자, 여기 이제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중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좀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얘기는 물론 이제 요거는 뭐 선생님 프린트에 없지만은 또 다른 발견의 이제 우리가 그 조절 기작 중에 밑에 보면 폴리에이테일 길이 조절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폴리에이테일을 만들므로 인해서 mRNA의 핵산분해 요소의 접근을 막아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만약에 mRNA 어떤 mRNA는 A테일이 긴 놈도 있고 어떤 놈은 A테일이 짧은 놈도 있거든. 근데 이걸 사용할 때마다 폴리A 꼬리의 길이가 조금씩 짧아진단 말이야 이때. 그러면 이때 폴리A 테일의 길이에 따라서 mRNA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어떤 mRNA는 수명이 길 수도 있고 어떤 mRNA는 수명이 짧을 수도 있기 때문에 mRNA의 수명을 통해서 단백질의 번역량을 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마찬가지 5-캡도 역시 마찬가지 mRNA 보호하는 기작 중에 하나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얘를 빨리 분해하고 싶다 그러면 탈캐핑, 5-캐핑을 빨리 없애버리는 거지. 그럼 핵산분해 요소에 빨리 노출되기 때문에 mRNA는 더 빨리 분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5-캐핑의 탈캐핑을 얼마나 빨리 하냐에 따라서 또 mRNA의 수명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도 번역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마이크로 mRNA, siRNA 말고도 mRNA의 수명을 조절하는 거죠. 이거는 직접적인 수명을 조절함으로써 번역의 양을 조절하는 기작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자,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홈런 2개나 쳤어. 김도영이랑 나성민 홈런 쳤어. 예, 아니야? 사실 아까 넌 3대2 보여주고 나서 3대3이라서 안 보여준 건데. 근데 아직 한 개밖에 안 했어.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점수가 되냐? 못했네. 메인이 못했어. 네. 왜 저런 내신이 잘생겼어. 김도영 홈런. 나 홈런 백투백. 투백이 뭐야? 홈런 치고 바로 다음 타자 홈런 치고. 우와. 다음에 형은 뭘 말이야? 아니 말이야? 언제 그 앞에 있는 거야? 부산 양창석 매일이 하고 있어. 요거야? 여기 통발표는 한 100개 정도 되잖아. 너 옆에서 계속 야구를 하면 날 볼 수밖에 없잖아. 우리 2대 0으로 이기고 기아 입문시키고 있어. 어? 아니 나는 안 할 거야. 기아 기아 좋아할 만해. 기아. 민지도 기아 좋아해? 아니지. 김민지 엄마. 나는 랜더스. 우리 아빠야. 아빠. SSG? 나는 랜더스야. 김민지 아빠가 기아. 맞아. 우리 아빠가 전라남도 사람. SSG가 이기고 있네. 맞아. 오늘 선발 5원석이야. 13년 됐었어. 탈출했어. 그만 말해. 연락. 매우 긁히는 포인트라. 12경기 연속으로 진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6경기 누구 하는데 이겼어? 거의 한 달 동안에 계속 졌어. 뭐야 키움이 잘 못하는 팀을 하지? 키웠는데 8연패 하고 있었어.
애초에 그냥 다 수익당했어. 그러니까 8연패 대 13연패 대결. 아. 야를 1점 더 넣지 마. 뭐야 바로 뭐야? 누구야? 야야야야야. 지금 대박이야. 노아웃의 1점 내. 최준이 이렇게 쳐. 지금 투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 삼진. 이야. 뭐야 얘? 우와 이렇게 해주는 거야. 아, 이야. 백수대. 어디? 누구였는데? 김도영 나왔어. 백조회 할때 진짜 레전드 그냥. 김민규도 잘했었네. 예? 신인인데. 잘생겼어. 그건 아닌 것 같아. 뭐가 핸드폰 없어. 있을 것 같아. 뛰어가서 내 손바닥 안 돼. 누가 저러고 있는데? 맞아. 근데 02번이랑 그냥 끊었어. 나왔네. 이제 오원석 지금 실점 3점 실점했다고. 뭐야? 에르디아인데 비거리 누구야? 110인가? 너 홈런 맞고. 나 외삼촌이 나 아플 때 10만 원인가 15만 원 보내주셨는데 그냥 닭껍질 안 먹어서 껍질 안 먹으면 나와주라. 닭껍질 안 먹는다고? 응. 아, 그 가서 가볼까? 튀김? 아니 아니. 그치. 되게. 집 가고 싶다. 집 가서 자고 싶다. 안 돼. 펴줘, 나 이거 들을래. 투 스트라이크 원볼. 안 돼, 성환이 형. 아, 씨. 싫어. 참. 근데 이거 안 불편해? 오! 계속 들고 다녀야 되나? 이거 아, 뭐야? 그냥 이대로 이대로 올라갔다가 그 지난번에 아, 그런 거야? 이야. 뭐가 이렇게 많지? 아니, 공을 계속 바꾸고 있어. 체인지업 직구 코. 그 사람이야? 다섯 불려 외국인 투수. 근데 우리 투수 지금 잘하고 있어. 삼진 이러고 있어. 우리 최지훈이 이루타 쳐가지고 들어왔어. 오. 근데 지금 성환이랑 지금 열린다? 풀카운트로 있을 갔을 때 때 봐. 성환이 형이 있거든. 지금 원 아웃에 지금 형우가 위에 1루에 뭐 하는 있고 건데? 지금 성환이가 치고 있는 거야. 거기도 근데 오늘 지금 원석이 형 지금 잘 봤대? 좀 찔찔매고 있다고. 써져 있어. 우리가 너무 잘 쳐서 LAD한테 홈런 110짜리 하나 맞고 웨이드 폴류. 작은 하트를 너의 위에 스트라이크까지 잡아놓고 풀카운트를 만드는 우리 원석이 형. 원석 개 잘하던데. 잘해. 아니 왜 트레이드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그 김민이랑 트레이드 되잖아. 이강철이 키운 거잖아. 아. 그래서 내 친구 오원석 팬이었거든. SS에서 KT로 갈아타서 걔 야구 경기 보러 수원 가. 네. 대단한 놈이야 그 친구. 근데 12시까지 자습해야 되는 오! 거 아니야? 어? 어제. 어제 형우 자율이야? 형우 3루까지 갔어. 자율 스윙 나가자.
나가자. 공하니. 10시까지 여기 있고 12시 다시 이거 냄새 달라진 것 같아. 다른 거 사야 돼. 이거 되게 빨리 쏘. 뭐지? 나도 같이 있어서 내 공을 왜 여기다 던지냐? 아니 핸드폰 볼 게 없어. 야구 보면 돼. 네이버 스포츠 뉴스. 여기서 너 네이버로 야구 보면 지우기로 하지 않나? 형도 3루까지 갔어. 이 방에서 성환이가 더 진짜 먼저 보여요. 이 방에서 술 냄새 나. 술 술 많이 냄새 나고. 나고? 성환이가 열심히 그냥 쳐주고 그만 있을 때 원석이랑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 성환이가 지금 열심히 치고 있을 때 형우가 3루까지 갔어. 그냥 갔어? 달려서 갔어. 지우자. 걔네전이야. 안 읽을 거야. 너 비번 모르잖아. 뭐지? 직구, 체인지업, 직구, 커브, 직구. 아직 안 던졌나 봐. 쫄았어. 오늘 좋았는데. 그러니까 내 친구 막 나한테 울면서 막 마스크. 아 세라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일. 진짜 뭔지 알지 여기. 내 생일. 계속 걔 수원으로 가. SSD 옷 입고 수원 가. 진짜로? 여기서도 원석이 형 볼. 투수 네임을 박았어? 어? 투수 이름을 박았어? 이거 아니었어? 앞에서 달랐다. 중간에도 박는데. 아니 이거 봐. 삼진, 플라이아웃, 삼진. 네. 아 이거 우리구나. 삼진. 뭐 해서 어쨌든 다 아웃 시켰어. 땅볼 아웃. 오늘 수비가 좀 잘 되는 날인가 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건 아니지. 아니 뭐야? 1번 타고 누구도. 이건 아니지. 투수판 걸렸다. 역할. 파울인지 스윙인지. 파울이지. 이씨, 같이 잠그자. 성원이 아웃 안 돼? 너 잘못 생각해 보이는데. 잠겼잖아. 너 아이패드 있어? 앞에서 잠겼잖아.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오늘 조금 안 돼. 열심히 해. 오늘 조금 수비가 좀 잘 돼. 개심자. 투수도 이제 그만 이거 먹어야지. 그 베니. 손톱 조심. 그래. 그 아니야 다섯 글자. 그러니까 난 모르겠어. 배우 시작해 일단. 난 그냥 베니라고 여기는 왜 했어. 써버렸어? 뭐야? 베니치야. 안 썼구나. 아니야 파울로 보냈어. 여기도 날라갔어. 원석이 형. 초반에 형우야 빨리 들어와. 또 파울. 와 진짜 개대박이다. 개대전제야. 야 최강이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모르겠어. 아니 파울로 계속 쳐가지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어. 누구? 몇 원성이랑. 볼레치로. 야. 네. 아 뭐지? 아니야. 볼렛이야. 아 뭐지? 아 뭐지? 나도 한 번 틀리면 맞추는 말이야. 헷갈려. 힘들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몰라. 아 이거 헷갈려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무조건 넣었어. 너 핸드폰이 이런 걸 기억해. 아니 무조건 들어와. 기억하지 마 너. 너 왜? 왜 이렇게 빨라? 내가 봤을 때 준재가 이제 1, 2루 사이 이제 2안타 치면 돼. 아 거꾸로. 그다음에 이제 열심히 달리면 돼. 이게 방향이 너무 헷갈려. 하지 마. 여러분. 다 이거 몇 년 동안 썼단 말이야. 그냥 내가 봐봐. 봤을 때 가만히 있다가 볼넷으로 들어볼 수도 있어. 지금 원석이 형 지금 흔들렸다. 말해. 지금 나 이러다가 오늘 회전 투수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 언제 내려보내? 왜 뭐해? 뭘 언제 일부러 아니 하지 마. 마운드로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마운드 만들 때. 자, 아니야. KT 가 무조건 1점 주고 마운드로 올라와. 그러니까 아니 우선은 그 만루로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제 만루 거기서 자 KT 투수가 체인지 됐습니다. 자 원석이 몇 회야? 얘는 5회는 많이 했지. 원석이 5회 말에 5월 말까지 총 몇 골을 던지고 자, 내려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볼넷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렌디아다.
딱 해가지고 이제 홈런. 넘어갔습니다. 너 홈런은 뭔지 알지? 하다가 안 타면은 이거고 홈런은 누굴 거야? 선생님 혹시 야구 좋아하시나요? 그렇게까지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진짜 너무 떨어졌잖아. 진짜 그냥 몰래. 이거 진짜 몰랐어. 아니 오늘은 가야 돼. 어떻게 떨어지고 운영이가 딴건 괜찮지 않아. 뭐야 스트라이크. 소리야 잘못되고 있잖아. 정신 차려. 한번 더 버텨. 누구한테 정신 차려. 잘 맞추고 있잖아. 나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잘라야 아니 되는 말이야. 원석이 형한테. 원석이 형 지금 막 땀이 꽂아. 페이퍼가 또 있어. 내가 봤을 너는 뭐 때 누구 편이야? 저 SSG요. 어. 근데 지금 SSG 작년까지 오원석이 SSG에 있었는데 트레이드 당해가지고 페이퍼를 그래서 KT로 넘어갔는데 어. 오늘 KT 선발이 오원석이어서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1-3루에 원아웃이에요. 근데 지금 다 상위 타석이어가지고 근데 3볼이에요. 야 나갔어. 얻었다. 호민했다. 야구. 무슨 야구 선수야. 뭐야 놀러 갔어? 그리고 자 봅시다 이제.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수업 다 끝나고 보면 졌을 거야. 좋았을 거야. 누가 왔는데 오늘? 저희 KT요. KT가 아니, 왔는데 저희 KT가 잘하지 않냐 요즘에? 제일 잘해요. 저희도 KT 하고. 이제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아 그래? 올라갈 근데 때. 이제 이러면은 이제 그 뭐지 신세계한테 이제 후원 못 받아요. 진짜 어리구나. 나는 그냥 나는 원래 삼성이야 삼성. 아 진짜요? 선생님이 원래 경북 출신이라 대구에 있는 삼성을 원래 나는 82년도 잘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삼성 오늘 지금 프라도가 엄청 잘하고 있어요. 잘하겠네. 옛날에서 막 삼성 어린이 회원에 가입해서 막 잠바도 받고 기아 어린이 회원이었습니다. 어린이 회원이 뭐예요? 그냥 왜 어린애들을 회원 모집해가지고 하기로 했어. 그래서 저변을 넓히기 위해 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애들한테 어린이 회원 모집해가지고 옷도 주고 막 해. 뭐 선물도 주고 막 구장 돌지 않아요 이거. 기아. 구장 돌. 몇 년 전인가 SNC의 김광현이가 인천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 선물 꾸러미 돌린 적이 있거든. 왜 나는 이번에도 돌렸어요. 그때 막 우리 애들 막 받아와가지고 많이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게 필통도 있고 막 이런 거 돌렸었어요. 어린이날이라고 왜 구렁에서 어린이날 돌렸나 돌렸어요. 그랬습니다. 무슨 사연 준 거야? 아니 과학부. 나는 우리나라 야구보다 메이저리그를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거 송승문이 계산했어요. 아 그래? 메이저리그가 뭐예요? 미국 야구. MLB 메이저리그. 오, 오타니 MLB가 메이저리그야? 오타니 막 이런 거 있잖아. 오타니? 오타니 들어봤는데. 오타니 있어. 그런 거좀 봐. 야구 신이라고? 자, 여기 봅시다. 37페이지, 37페이지. 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번역 단계의 조절인데, 요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만약에 번역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었을 때 이 단백질을 그 다음에 어떻게 가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조절이거든요. 자, 거기 몇 가지 적어놨는데 선생님은 이 중에서 이제 유비키틴화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셨던데, 일단 첫 번째는 맨 처음에 보면 단백질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기본적으로 얘가 그냥 일반적인 사슬의 형태이기 때문에 예전에 봤자면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때 도움을 주는 단백질이 여기 샤페론이라고 해서 샤페론. 이 샤페론이 3차원 구조로 접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바로 샤페론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활성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샤페론 단백질에 의해서 3차원 구조로 접히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조절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학적 변형인데, 우리가 이제 막 당연에서 배우다 보면 이런 것들을 음조로 많이 배웠거든요 이때.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은 이 만들어진 단백질들을 여러 가지 화학적으로 바뀔 때 뭐 아세틸화, 우리 아세틸화 하면 대표적으로 뭐 봤어? 히스톤의 아세틸화 맞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산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떤 효소 같은 애들을 인산화 시켜주면 그거 활성화 상태로 많이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효소 같은 애들의 인산화를 통한 효소의 활성화, 이런 것도 우리가 인산화가 볼 수 있고, 메틸화는 아까 전에 봤던 뭐 히스톤의 메틸화 이런 것들이 있고, 유비키틴화는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단백질 분해 신호야.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이 있거든. 그래서 유비키틴 단백질을 붙여버리면 요 놈은 지금 빨리 청소차가 와서 빨리 분해하세요. 이게 브레테아존이잖아. 그래서 요 놈을 빨리 분해하세요라고 하는 신호로 붙이는 게 바로 유비키틴입니다. 이때. 그 다음에 당화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세포의 표면에 당단백질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붙일 때 당화를 많이 시키거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ABOC 혈액형의 항체, 항원, 혈액형에 해당하는 항원 있잖아. 근데 이런 것들 만들 때 당화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단백질 표면에 탄수화물을 붙여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만들므로 인해서 항원의 모습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할 때 주로 당화를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지질화 같은 경우는 외부 신호를 세포 내부로 전달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것이 지질화가 됩니다. 이때. 거기 보면 막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신호를 세포 안쪽으로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질화. 지질을 붙여버리면 세포막을 못 통과하다가 세포막을 좀 통과할 수 있는 좀 더 통과 추가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물질을 세포 내부로 조금 더 통과를 잘 시킬 때 주로 지질화를 많이 시키게 되고, 그 다음 이화막결합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 그치? 어디? 소포체? 그러니까 어떤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인슐린 같은 거 있죠, 그죠? 인슐린은 만들어졌을 때 얘네들을 잘라가지고 이화막결합을 만들어줘야만 대표적으로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가 이화막결합을 만들 때 인슐린의 활성화라든지 또는 항체 같은 구조를 만들 때에도 주로 이화막결합을 통해서 항체의 구조를 완성하기도 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백질의 절단인데, 아까 봤지만 인슐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두 조각으로 절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슐린은 만들어지면 두 조각으로 절단한 상태에서 이화막결합이 세 군데가 형성이 돼야 돼요. 이렇게 있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또 S와 S의 이화막결합이 세 군데. 그래서 이게 절단이 이루어져야만 활성화되는 단백질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절단을 시키는 변형도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야, 이때. 그 다음 네 번째는 단백질의 타겟팅과 이동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세포질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단백질이 만약 이게 폐간에서 필요한 단백질이야, 아니면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 단백질이다, 아니면 소포체로 이동해야 되는 단백질이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만약에 리보솜에서 이렇게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SRP라고 해서 여기에 신호가 신호서열이 붙어. 신호서열이 노출이 되거든. 이 신호서열이 노출되면 만약에 이 신호가 예를 들어서 핵으로 갈 신호인지, 아니면 얘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소포체로 이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분비단백질, 외부로 분비하려면 리보솜이 얘를 만들고 있다가 소포체와 붙어서 소포체 안으로 밀어넣어야 되잖아. 그래야 소포체 골지체를 통해서 외부로 분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만약에 소포체로 이동할 신호소연이면 얘가 이제 번역이 중단이 돼. 번역이 중단되고 얘를 어디까지 끌고 오냐면 소포체까지 끌고 와. 그래서 소포체에 보면은 SRP 여기 이제 수용체가 있거든. 그럼 여기에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해서 여기 이제 단백질들이 소포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끌어당겨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소포체에서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골지체로 이동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단백질의 타겟팅과 이동이거든. 그래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에다가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얘가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단백질인지를 신호를 붙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도 우리가 나중에 단백질 변형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야. 자, 이 중에서 이제 넘어가시면 너희 선생님은 이 중에서 유비키틴화에 대한 설명을 좀 하셨거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단백질을 사용하고 나면 우리 몸에서는 무조건 사용하고 나면 분해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인슐린 계속 남겨주면 혈당이 계속 떨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남겨주지 않고 바로 분해를 시키는데, 이렇게 만약에 분해돼야 할 단백질이 있다면 이 단백질에다가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을 붙이게 돼요. 유비키틴도 뭐 하나만 붙이는 게 아니야. 거기 보시면 유비키틴 단백질을 하나 붙였다가 두 개 붙였다가 세 개 붙였다가 되게 많이 붙여 있대. 표식을 계속 해주는 거지 이때. 그러면 요 유비키틴화된 단백질을 인식을 하고서 이건 이제 프로테아좀이라고 하는 일종의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말로 치면 이제 저거지. 그 뭐라 그러나 음식물 쓰레기 분해하는 거 있잖아. 왜? 그걸 뭐라 그러지? 음쓰라 그러나?
줄여서 음스. 음식물 처리 같은 거 있잖아. 예. 거기다가 우리가 음식물 집어넣으면 막 갈아서 분해시켜버리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테아좀이 일종의 단백질 처리기하고 비슷한 거야, 이게. 자, 그래서 거기 밑에 내가 조금 더 상세하게 써놨거든. 거기 밑에 보시면은 유비키틴화를 시킬 때 유비키틴화를 시키는 효소가 세 가지가 있어. 여기는 E1, E2, E3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유비키틴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이거를 단백질로 끌고 와서 E3라고 하는 효소가 결국에는 얘를 단백질에다가 유비키틴 단백질을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내가 처리해야 될 단백질이 유비키틴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이때. 그 다음에 프로테아좀이라고 하는 요 거대 단백질은 원래 전체적인 사이즈가 26S거든 원래 크기가. 근데 요 26S가 그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 20S하고 19S로 나눠져 있는데 요중에 이제 19S 프로테아좀이 자 여기 사이즈가 원래는 26S인데 19S하고 그 다음에 20S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그래서 이 19S가 거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유비키틴을 인식하는 거예요. 프로테아좀이 19에서 20에서 뭐야? 프로테아좀이 전체가 26인데 19S하고 20S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두 개가 합쳐진 거야. 39잖아요. S는 또 여기서 또 아니 그럼 우리가 리보솜 할 때 아, 40S 리보솜하고 60S 리보솜이 합쳐지면 100S 리보솜이야? 아니었잖아. 어? 친관계수는 합쳐지면 달라질 수 있잖아 이때. 응? 예. 갑자기 또 이렇게 더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19S가 먼저 19S 소화인체가 먼저 여기 있는 유비키틴된 단백질을 인식을 하거든. 그래서 얘가 이제 단백질을 펼쳐요. 단백질을 펼쳐. 이때 ATP를 써야 돼. 그래서 요거를 20S에다가 넣어주는 거야. 알겠어? 이게 접혀 있으면은 사이즈가 커져서 20S 안으로 잘 못 들어가. 그래서 요런 걸 한 줄로 쫙 펼치는 거야. 19S 프로테아좀이 이렇게 한 줄로 쫙 펼쳐서 프로테아좀이 꼭 뭐냐면은 원통처럼 생겼잖아. 그 가운데 구멍에다가 밀어 넣는 거지 이때. 그럼 여기 이제 여기 20S로 들어오면 20S에서 이거를 단백질을 절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20S가 촉매 중심이지. 여기가 효소가 있는 거지. 절단하는 효소 중심.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중심이 20S 프로테아좀입니다. 이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남은 단백질들을 분해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이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너희들 이제 시간 좀 남았는데 나머지 뒤에 문제 좀 풀어보세요. 뒤에 문제. 이 뒤에 MD 문제하고 PD 문제하고 좀 내가 많이 넣어놨던 뒤에 한 10문제 정도 어떤 문제가 나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문제들. 거기 OX 문제 이런 거는 너희들 개념을 좀 외우라고 내가 넣은 거거든. 가끔 너희들 왜 기출 문제 보면 올바른 보기를 고르시오 이런 문제들 나오잖아, 그렇지? 있는데요. 그런 거 맨날 나오잖아. 그냥 개념을 간단하게 테스트할 때 거기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서 그런 거 나오니까 그런 것들 다 대비하라고 넣는 거 같아. 아 오늘은 또 1학년들 테스트 해야 되나? 너희들 다음 주 테스트잖아, 생긴과. 넌 다음 주에 5시에서 6시까지 아마 생명과학 테스트 있을 거야. 5시에서 6시요? 수업 끝나고. 수업 7시에서 아, 7시에서 8시. 7시에서 8시. 7시. 그때 아마 다른 선생님이 와 오셔가지고 아마 저 하실 거예요. 알려하실 거예요. 성티. 응? 아닌데? 없는데? 21일. 아, 24일이구나. 맞네. 성티. 무슨 순주쌤. 성인티. 야, 거기 OX 문제 중에 6번 문제처럼 봐봐. 간세포와 수정체 세포에 존재하는 특수전사인자의 종류는 동일하니 안 하니? 아니에요.
동일하지 않잖아, 그지? 예를 들어 그러면 내가 문제를 바꿔서 간세포와 수정체 세포에 존재하는 인행서의 종류는 똑같냐? 인행서는 똑같니? 네. 똑같죠. 인행서는 DNA 영역이잖아. 아, 그래. 모든 세포는 동일한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동일한 인행서를 갖고 있어 있대. 전사 인자의 조합만 다른 거지. 유전자는 다 똑같습니다. 기야. 우리 7점이야. 오 7점이라고? 우리 엘디아가 회생클라인에서 아웃 당한 다음에 계속 들어왔어. 수비하는 동안에 엄청 들어왔어. 오늘 뭐죠? 아 진짜 이게 낭만이죠. 아 이때쯤이면 이제 야구보다 핸드폰 연암부도 이제 강인이 야구 보다가 학교에서 패드백했어. 2주 앞서. 그러니까요. 2주면은 시험이 이제 2주 남았어. 어떻게 가는? 눈물도 못 하죠. 아니야 못 풀었는데 하고 싶은 거 허락받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될 거네.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들었습니다. 근데 걸려가지고 병실에 들어가니까 한 선생님이 경제쌤이 그걸 또 걸리냐 이러면서 내가 이 병실 용재 쌤이 금시라. 이현준 쌤이